황혼의 재발견 마이너스 다시 사랑하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는 70대 부부. 겉으로 보기엔 부부지만 사실상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2025년 현재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들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야 갈라서려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이혼만이 답일까요? 오늘은 황혼 부부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동시에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불편한 진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책도 보이는 법이죠. 자, 시작해 볼까요? 일부 남자들이 모르는 것들. 2024년 서울의 한 아파트. 70대 초반의 김 씨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줬어. 그런데 왜? 김 씨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죠.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나가 있으면 어디 갔다 왔냐고, 도대체 나더러 어째라는 거야?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게 다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 전부예요? 아내는 30년간 쌓인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시댁제사 준비할 때, 명절에 혼자 부엌에서 땀 흘릴 때 당신은 뭐 했어요? 형제들이랑 화투 치고 있었잖아요. 아이들 아플 때, 학부모 상담 갈 때 당신은 항상 회사 일이 바빠서였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이제 당신은 퇴직했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설거지할 때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내 몫이고. 당신은 평생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평생 당신의 가정부였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양 남편의 의무 완수.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2025년 현재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입니다. 여성들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가사와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더욱 그렇죠. 남성은 퇴직하면 은퇴지만 여성은 평생 가사노동이라는 직장에서 퇴직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쌓이고 쌓인 감정들. 당신은 결혼기념일도 기억 못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원 낸 적 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성들은 말합니다. 나도 바빴어.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 없었다고. 하지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바빴어요. 당신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참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2025년 현재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60세에 이혼해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2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여성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여성의 이혼 의향은 남성보다 약 12%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남성들은 은퇴 후 아내에게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친밀감은 부족하면서도 밥은 차려줘야지, 빨래는 해줘야지 하는 의존성만 높아지는 거죠. 반면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합니다. 애정도 남아있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이부 여자들이 참아온 것들. 50대 후반의 박 씨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 거죠.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요. 아직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제 삶을 찾았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박 씨는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저는 그냥 누군가의 부속품이었어요. 제 꿈이 뭐였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 의견이 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집안일이나 잘해라고 했고 제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박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 중년 여성들의 공통된 이야기죠. 화병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한국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심리적 질환입니다. 억압된 감정, 표현하지 못한 분노, 참고 참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병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표현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집니다. 하루 종일 남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고 남편은 집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하죠. 밥 줘, 물 줘, 리모컨 어디 있어, 내 양말 어디 갔어. 아내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가 화병에 걸렸다고.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 그냥 꾀병 아니야? 이렇게 아내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분노의 대상은 남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남편 때문일까요? 물론 남편의 잘못도 큽니다.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하지만 아내 자신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했는가? 나는 내 의견을 당당히 말했는가? 나는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했는가? 많은 여성들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시댁 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남편이 피곤한데 집안일 시키면 안 돼. 남자는 원래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겁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구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구나.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산부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 하지만 50대 이상 황혼 이혼은 꾸준히 증가. 특히 60대 이상의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35% 증가. 더 흥미로운 것은 이혼 의향 조사입니다. 6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의 약 33%가 이혼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응답. 여성의 약 45%가 이혼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응답. 12%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현재 결혼 생활에 더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 부부들에게 가족화를 그리게 하고 심리 분석을 했더니 남성 노인들, 아내를 작게 그리거나 멀리 그림 친밀감 부족, 그러면서도 아내를 중심에 배치 의존성 높음, 모순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여성 노인들은 어떠한가요? 남편을 크게 그리기도 하고 작게 그리기도 합니다. 가까이 그렸다가 지우고 멀리 그리기도 하고요. 애정과 증오가 혼재된 복잡한 감정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혼 부부의 심리입니다. 남성은 아내에게 친밀감은 없으면서 의존은 하고 싶어 합니다. 여성은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혼 후 남성의 삶은 여성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10년 전 이혼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보면 성인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 편을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요. 혼자 생활비 관리 못합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생활을 합니다.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반면 이혼한 여성들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합니다. 자기 삶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사부 변화를 시도하는 남성들. 2023년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 남성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첫날 강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생일이 언제죠? 70% 정도가 정확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혼 기념일은요? 절반 정도가 헷갈려 합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대부분 침묵합니다. 아내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거의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아내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한 60대 남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정말 못났네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과제 아내에게 편지 쓰기. 고맙다는 말을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운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펜을 잡고 망설입니다. 밥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강사가 다시 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30년간 해온 모든 일들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제야 남성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과제 집안일하기.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보세요. 빨래를 해보세요. 청소기를 돌려보세요. 한 주 후 남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내는 하루에 3번씩 이걸 했구나. 청소기 돌리는 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더라고요. 빨래를 널다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아내는 이걸 평생 해왔구나 싶어서.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과제 대화하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남성들은 평생 해결사로 살아왔거든요. 문제를 들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당신 마음을 이해해. 이 간단한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네 번째 과제 아내 칭찬하기. 머리 모양이 예쁘네. 오늘 옷 색깔이 잘 어울려. 요리 정말 맛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아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 70대 남성의 고백. 아내가 웃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부 여성들의 변화. 하지만 남성들만 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성들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50대 김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들의 시녀 같았어요. 그때 우연히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렸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무너지고. 그런데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덜 아프더라고요. 자존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합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생기면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경자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라고 하시면 예전에는 억울해하면서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요. 어머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혼자는 힘들어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 도와주셔야 해요라고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면 예전에는 속으로 사귀면서 혼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요. 여보, 나도 힘들어. 같이 좀 해줄래? 라고요.
처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김경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많이 시켰나 보구나.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정말로 끝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를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육부 다시 사랑하는 법. 이제 결론입니다. 황혼 부부가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남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정하세요. 당신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세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말하세요.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밥 해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30년간 매일 우리 가족 건강 챙겨줘서 고마워. 행동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설거지, 청소, 빨래. 함께 하세요. 들어주세요. 아내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어보세요. 칭찬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세요. 쑥스러워도 하세요.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하세요. 참지만 말고 필요한 말을 하세요. 나는 이게 힘들어 말하세요. 경계를 세우세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해. 용서를 고려하세요.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가지세요. 취미, 친구, 관심사. 남편이 전부가 되지 마세요. 둘 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하세요. 매일 30분씩 대화하세요. TV 끄고 휴대폰 내려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 여행, 취미.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손을 잡으세요. 신체 접촉이 중요합니다. 손잡기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7부 희망의 사례들.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씨 부부. 5년 전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아내의 선언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돈도 벌어다 줬고 바람도 안 피웠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아내를 위해 한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줘. 그리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서 아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주말에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자주 걷던 길이 있잖아. 거기 가볼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당신도 웃는 얼굴이 오랜만이야. 6개월이 지나자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웃기 시작했고 남편도 행복해졌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의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 60대 후반의 박씨 부부. 아내가 화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남편은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고통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아. 이렇게는 못 살아. 그때서야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병은 실제 질병입니다. 특히 한국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심리신체 질환이죠. 억압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이 정말 아팠구나.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화병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가슴이 덜 답답해요.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8부 현실적인 조언.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둘째,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있는 경우. 이건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중독이 심각한 경우. 알코올 중독, 도박.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지속적인 외도. 반성 없는 반복적 불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한 소통 단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양측 모두 노력 의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혼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황혼 부부 갈등은 소통 부족, 이해 부족, 배려 부족, 감사 부족,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꾸세요. 남편 설거지 한번 해보기. 아내 고마운 일 한 가지 말로 표현하기.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저녁 30분, TV 끄고 대화. 서로의 하루 이야기 나누기.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둘이서만 외출해보세요. 영화, 식사,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아버지 학교, 부부 상담. 교회, 성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부 상담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혼 부부의 현실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있었고,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황혼 재혼합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인정.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세요. 둘째, 변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셋째, 용서.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세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나요? 그 세월 속에 행복한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첫 만남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혼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최소한 1년은 진심으로 노력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70세에 다시 찾은 신혼의 설렘. 80세에 느끼는 진짜 사랑.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부터. 고맙습니다 한마디. 설거지 한번. 손잡고 산책 한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만들어줄 겁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황혼 무렵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황혼의 재발견. 다시 사랑하는 법. 지금 시작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